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적용된 교수적 수정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 내용의 수정입니다. 현재 통합학급 내의 일반 학생들은 세 자릿수의 덧셈을 배우고 있는데 민수는 구체모를 사용하여 합이 9 이하인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가 통합학급 내의 일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수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자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낮추는 등의 교수 내용의 수정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평가 방법상의 수정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현재 지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필평가를 적용할 경우 민수에게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민수에게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를 통해서 민수가 보다 성장을 하고자 민수의 특성에 맞게 평가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화 교육 계획 평가 혹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의 평가 방법의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또래 교수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또래 교수 방법은 첫째, 가장 성격이 좋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한 점입니다. 또래 교수는 학습 수준이 가장 높은 학생과 학습 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이 협력하여 서로 돕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수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격이 좋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할 경우 또래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학업상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성격이 좋은 학생은 또래 도우미의 성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격이 좋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을 또래 도우미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를 또래 도우미가 제작하도록 한 점입니다. 또래 교수는 교사의 총체적인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사가 또래 교수에 있어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를 또래 도우미가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또래 도우미와 또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야 합니다. 교사가 직접 활동지를 제작하고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 아래에 또래 교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을 하여서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수적 수정을 적용을 하고 효과적인 또래 교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업 측면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따라서 학업 측면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필요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측면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전문성입니다. 현재 김 교사는 시각장애 A 학생에게 학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여전히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생이 학업에서의 겪는 문제점이 시기능의 문제인지 혹은 학대 자료의 문제인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학대 자료를 조정을 하거나 혹은 학생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학생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장애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함으로써 보다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이 되고 학생 또한 학급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은 일상생활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이해를 하고 학생이 왜 일상생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사를 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각장애 확대 핵심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눈 누르기, 머리 흔들기와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문제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을 이해를 하여 학생의 문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수용이 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교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업 측면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교사가 자질을 갖게 된다면 학생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고 학생 또한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시문을 보았을 때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부모와의 상담에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학부모와 교사가 교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후에 상담을 할 일이 생겨서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부모와의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학부모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현재 학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노력한다면 학부모 또한 교사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소통하는 태도입니다. 현재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학부모 또한 교사와 소통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태도를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협력에 임한다면 학부모 또한 교사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